자, 엑셀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뭐 합니까? 엑셀에서는 자료 입력을 하죠. 자료 입력을 하죠. 앞부분에 우리 한 거에 비록 5점짜리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자료 입력에 들어가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서식 지정을 해야죠. 서식 지정. 서식 지정이 뭡니까? 꾸미는 거죠. 가로 오른쪽 정렬 뭐 빨간색 노란색 뭐 글꼴은 얼마 글꼴은 어떤 거 뭐 하시오 이런 서식도 있지만 엑셀만의 서식이 있었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게 하시오, 뒤에 원자가 붙으시오, 개자가 붙으시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나오죠. 조건부 서식. 조건에 만들 때만 서식이 꾸며지는 거지. 그냥 강제로 서식을 꾸미는 게 아니라. 당연히 셀 서식에도 조건에 맞는 셀 서식이 있긴 있었죠. 대괄호 안에다가 250 이상이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걸었죠. 필터. 필터에는 이제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계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누가 큰지 작은지 1등이 누군지 2등이 누군지 석차를 매기고 이런 계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차트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커먼에는 지랄맞게 하나가 더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매크로까지 나와 있어. 매크로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댓글 공작에 들어간 매크로 작성하는 건 어려운 건데 이거는 쉬운 매크로라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계산 작업을 할 거예요. 계산 작업. 계산 작업을 할 건데 계산이라 하면 뭐죠? 내가 할 줄은 아는데 귀찮아서 엑셀을 시키는 거죠. 내가 계산기 붙잡고 주판 튕겨가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야, 너 계산 좀 해봐.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귀찮으니까 야, 여기 최대값이 얼마니 네가 한번 계산해봐 하고 명령을 줄 거라고. 엑셀에게 계산을 하도록 지시하는 거죠. 지시. 그러면 사람은 지시할 줄 알아야죠. 야, 해봐. 뭐요? 아니, 해봐. 그럼 뭘 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명확하게 더해, 빼라, 합계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야, 관계식에서 봤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출력해라 라고 뭔가 지시를 해야 엑셀이 여긴 남자네요, 여긴 여자네요, 여기는 뭐 합격이네요, 불합격이네요 하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그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 왜 계산 작업을 하기 위한 함수가 나와요. 함수를 같이 사용하세요 라고 돼서 함수. 그러면 함수와 이제 우리 학창시절에 배운 함수 생각나실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 뭐 미적분함수 이런 거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시험엔. 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함수를 펑션이라고 써요. 펑션. 이거를 또 사전을 찾아보면 기능이래. 함수가 영어로 펑션인데 우리 키보드 한번 보실래? 키보드 F1번에 F, F2번에 F, F3번에 F, F 있죠? 그게 펑션이에요. 그걸 함수 키라고 불러요? 기능 키라고 부르지? 노트북에 보면 FN이라고 써있어. FN. 펑션의 줄임말. 그래서 어떤 걸 누르면 모니터에 밝기가 밝아지고 어떤 걸 누르면 인터넷이 자동으로 탁 되고 어떤 걸 누르면 볼륨이 커지고 작아지고 막 그래요. 그럼 펑션, 기능 키야. 함수 키가 아니라. 그럼 함수라는 말은 이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을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 물론 내가 이런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직접 만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리모컨, 텔레비전 리모컨이 함수야.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 이 안에. 그래서 띡띡띡 했더니 볼륨이 커지고 작아지고 띡띡 눌렀더니 채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리모컨을 뭐라고 부른다? 함수.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는, 쿠쿠. 가로 열고, 쌀, 물, 뚜껑 덮어. 엔터를 탁 치면 뭐가 된다? 밥이 돼. 쿠쿠 압력밥솥은 쌀 넣고 물 넣고 뚜껑 덮고 버튼 누르면 아 적당히 물을 맞춰야 되겠지. 안 그러면 밥이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쿠쿠라는 함수 안에는 쌀이라는 요소하고 물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탁 치면 쿠쿠라는 함수에 의해서 밥이 딱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직접 밥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론 쌀도 있고 물도 있어야 되겠죠. 쌀은 씻어놔야 되겠지. 그럼 보세요. 장작 떼야지. 가마솥에다 쌀 넣고 물 넣고 가열하다가 시간이 되면 뜸 들여야지. 그리고 불 빼야지. 다 되고 나면 보온해야지. 밥 퍼가지고 아랫목에 묻어놔야지. 그거를 쿠쿠에다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지가 밥해. 뜸 들여. 밥 다 했다고 말도 해. 밥 다 하고 나면 지가 보온도 해줘. 그러니까 쿠쿠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사시는 거잖아. 시장에 가서. 편하니까. 믹서기는 뭐 안 그래? 는 믹서기 가로 열고 채소, 뭐 케일, 그리고 야구르트, 꿀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뭐가 돼? 주스가 나오잖아. 케일 주스가 나오잖아. 그게 믹서기가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통계함수, 텍스트 함수, 수학 및 삼각함수, 찾기 참조 함수, 함수가 징글징글하게 많아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수식에 가보셔. 수식. 재무함수. 시험에 안 나와. 재무함수는. 다행히도. 논리함수. 얘는 잘 나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뭐가 잘 나오는지는. 텍스트 함수도 잘 나와. 몇 개가 있어. 잘 나오는 몇 개만 알면 돼.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함수 중에 아까 우리 먼스 여기 있네. 아까 먼스 뭐 그 다음에 이어 투데이 이런 거 있네. 그 다음에 수학 및 삼각 함수인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삼각 함수는 시험에 내지를 않아요. 내지를 않고 수학적인 기능을 내. 수학적인 거 뭐 합계는 수학이고 개수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는 건 통계함수입니다. 또 동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 수학 삼각함수지 우리 시험에는 수학 기능만 낸다. 이름이 수학 삼각함수일 뿐이고. 그 다음에 찾기 참조함수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몇 개만. 그리고 통계함수, 공학함수나 큐브함수나 정보함수나 호함수 여기는 일치 안 나오고요. 일치 안 나오고 통계함수는 몇 개 나와요. 평균 구하는 거 통계고 개수 구하는 거 통계고 이런 것들. 그럼 수학 함수에는 뭐가 또 있느냐? 반올림 구하시오. 반올림. 우리 반올림 말은 들어보셨잖아. 그런 것들은 수학 기능이고. 자, 보세요.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라고 계산을 누가 하라 그러면 안 하죠. 아니 나 틀렸다고 할게. 네가 계산해. 이러지. 이걸 언제 68에다가 합이 얼마고 개수 이걸 왜 나누냐고. 명령을 걸면 된다 이거지. 자, 여기다가 자동합계라는 화살표 눌러서 평균을 구해. 평균.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줘. 이만큼. 뭐 여기서부터 드래그 하던 어디서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어디서부터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을 딱 잡아주면 얘네들의 평균이 나오는 거야. 이게 대략 반올림해서 78 정도가 나왔나봐. 정확히 78인가 보다. 이게 정확히 78인가 봐. 이야. 합이 정확하게 1872. 여기다가는 자동합계 가서 수식에 있는 자동합계 가서 합계를 딱 누르고 또 다시 범위를 정해줘. 이렇게. 얘네 동네 합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물론 블록을 잡잖아요. 이렇게 블록을 잡으면 화면 제일 밑에 화면 밑에 있잖아요. 화면 밑에 합계가 얼마고 개수가 몇 개고 평균이 얼마인지 떠요. 뜨긴 뜨는데 그렇죠? 블록을 잡으면 밑에 뜨잖아요.
개수가 몇 개니, 합계가 얼마니, 평균이 얼마니 이런 거 안 뜹니까? 뜨죠? 네, 이거로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눈으로 보라는 결과고 결과를 이렇게 따로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1872를 이 데이터가 24개니까 24로 나누면 78이 나오는데 그거조차 계산하기가 귀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야, 평균 좀 계산해 볼래? 그럼 알아서 계산해주고. 합계는 얼마니? 그럼 합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여기 가서 최대값을 클릭하면 돼. 최대값. 그리고 범위를 정해주면 돼. 요 데이터들 중에서 맥시멈 밸류, 제일 큰 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고 엔터를 탁 치면 98이 제일 크대요 하고 나오지. 근데 만약에 보세요. 요 점수가 바뀌면 합계도 바뀌고 평균도 바뀌고 어차피 최대값은 그대로 있는 거지만 근데 요게 1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계도 바뀌고 평균도 바뀌고 최대값도 바뀌었잖아. 알아서 바뀌었잖아. 만약에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평균이나 최대값이나 합계가 최대 이런 것들이 다시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다시 계산해야 된다면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시험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 빼버리면 개수가 23개가 돼요. 좀 전에 24개였는데 하나를 빼버렸잖아. 하나 뺐잖아. 이렇게 빼버리면 이때는 합계도 바뀌고 평균도 바뀌고 가장 큰 값이 빠지는 바람에 최대값도 바뀌고 이렇게 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함수를 하려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야, 합계 구해봐 라고 명령을 걸면 합계가 나오는데 야, 그냥 해봐. 그럼 뭐요? 그냥 해봐. 그러면 엑셀은 못 알아듣는다 이거지. 그 어떤 것인지를 지시할 수 있도록 암기를 해야죠. 암기를 해야지. 근데 저는 엑셀에 있는 함수를 많이 써봐서 많이 암기해놨어요. 그냥 나름 척척척 진행을 하는데 처음 하시면 어때? 우리 뭐 남성분 여성분도 상관없이 음식 만드는 거 처음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밥할 때 뭐 쌀을 얼마큼 씻어야 되고 몇 번을 씻어야 되고 밥하고 쌀의 물량을 얼마나 맞춰서 얼마큼 가열하고 얼마큼 뜸을 들여 밥이 맛있게 되는지 그게 한 번에 해결되냐고. 여러 번 해봐야지. 특히 시골 같으면 가마솥에서 하다가 얼마나 많이 태워 먹기도 합니까? 진밥도 나오고 된밥도 나오고 태워 먹기도 하고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많이 하면 할수록 척척 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는요. 그냥 무조건 옛날 생각나서 난 옛날 수학 싫어했는데 수학적인 함수 난 싫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사 하고 미리 제가 분위기 띄워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중간고사의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 중에서 가장 큰 점수와 두 번째로 큰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래요. 이렇게 되면 내가 알아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격증 시험에는 이렇게 써줘요. 맥스 함수와 라지라는 함수가 있어요. 라지. 이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알려줘요. 그럼 맥스가 뭔지 라지가 뭔지 알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암기해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건 단순한 게 있고 어떤 건 복잡한 것도 있어요. 예. 자, 맥스는 뭐냐면 맥시멈 밸류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주죠. 범위. 그러면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지는 범위를 주고 그럼 범위에서 n번째로 큰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큰 거를 찾으니까 2 쓰면 되겠죠? 2 쓰면 되는 거죠. max라는 함수는 문법이 는 max 가로 열고 범위를 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범위 중에서 이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올 거라고. 기말고사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고 평균 점수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올 거라고. 그럼 빼기 라지를 쓰면 되지. 큰 점수에서 작은 점수를 빼라고 했으니까 차이를. 라지는 가로 열고 중간고사 범위를 정해주고 컴마 2 쓰면 2. 두 번째로 큰 값이 나오겠지. 두 번째로 큰 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는 m a x 이거 쓰라고 했으니까 가로 열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죠 밑에? 넘버 뭐라고 이렇게 블록 잡으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맥시멈 밸류에 의해서 가장 큰 값이 90이었네. 90이 나와. 여기다가 는 맥스 2의 세 번째부터 2의 열 번째 범위를 정해주니까 90이 나왔다. 90이 가장 크니까 나왔다고. 그럼 그 자리에다가 는 라지 근데 보세요. 는 L 맨 앞에 있네. L로 시작하는 맨 앞에 함수야.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럼 알아서 쫙 완성돼. 근데 처음에는 는 라지 가로 열고 이거 연습 항상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레이는 그냥 덩어리를 어레이라 그래요. 여기저기가 아니라 한 덩어리. 요 덩어리 중에서 밑에 K가 있잖아. K 컴마 두 번째 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2 쓰면 되지. 2 괄호 닫고 괄호를 닫아주면 아까 쿠쿠 압력과 뚜껑 덮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엔터. 그랬더니 88이 나왔네. 가장 큰 건 92요. 두 번째로 큰 건 88이 여러 번 있지만 하여튼 88이 두 번째로 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지. 그러니까 는 맥스 2의 세 번째부터 2의 열 번째 괄호 닫고 빼기 라지 2의 세 번째부터 2의 열 번째까지 컴마 2.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차이를 계산하여 그랬잖아. 그거는 큰 거에서 두 번째 큰 거를 빼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지. 90에서 88 뺐으니까 이거는 어려운 수학도 아니지. 99에서 88 빼는 게 뭐.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낯설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수능 시험을 봤어요. 수능 시험 60만 명이 시험 봤어.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어떻게 계산해? 60만 명을 다 훑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딱 쳐주면 알아서 최대값이 나오고 최소값도 나오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는 미니멈 이건 최소값 미니멈 밸류 맥시멈 밸류는 가장 큰 값이고 미니멈 밸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몇 번째로 큰 거 있으니까 몇 번째로 작은 것도 있겠죠. 스몰 아까 K번째라고 써있나? K번째? 이건 뭐야? K번째로 작은 값. 아까는 뭐 저 M번째라고 썼는데 M번째 뭐 K든 쓰던 M을 쓰던 뭐 상관없지.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 찾는 게 스몰, 큰 거는 라지. 그럼 네 가지 배웠어요. 네 가지. 가장 큰 거 구하는 거 맥시멈, 맥스. 제일 작은 거 미니멈, min. 몇 번째 큰 거 라지. 몇 번째로 작은 거 스몰. 시험에 얘를 막 섞어. 다음 값의 범위를 출력하시오. 중간고사의 점수의 범위를 출력하시오. 뭔 소리입니까? 최대값 빼기 최소값 하라는 얘기지. 가로 열고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시오. 이렇게 차이를 계산.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과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빼시오 더하시오란 말을 안 하더라도 차이를 계산하시오. 맥시멈, 미니멈 사용하시오. 이러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맥스 2의 세 번째부터 2의 열 번째 빼기 미니멈 2의 세 번째부터 2의 열 번째.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지금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점수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범위란 말은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범위니까. 최저값 뺀다는 건 어려운 거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의미는 아닙니다. 이 함수 자체가 낯설어서 그런 거지, 지금. 최대값, 그건 많이 아는 거고, 최소값 다 아는 말들이니까. 그런데, 여기 잠깐 보세요. 일단은, 두 번째 큰 게 아니라 요 앞에다가 공식을 써야지. 는, 맥스, 가로 열고,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빼기라고 직접 써야지, 이렇게. 우리 책에는 이렇게 직접 쓰지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 테고요. 그런데 시종일관 해놓은 게 아니야. 끝에 가면 없어. 결과만 보여줘.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쉬운 방법을 이용하면 편리성은 있는데 못 외워요.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럼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75쪽. 중간고사 점수에서 가장 큰 값과 두 번째 큰 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를 한번 해볼 텐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를 누르래요. 여기. fx를 누르래요. fx라고 있잖아. 얘를 누르래. 그리고 맥시멈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함수 마법사에서 대화상자 범주에 보면 범주 선택을 뭐로 바꾸래? 통계 함수로 바꾸래. 통계. 그리고 통계 함수 선택 안에서 뭐를 바꾸라고요? max를 찾으래. 그럼 맥시멈 max가 통계 함수인지 수학 함수인지를 외워야 되잖아. 더 외워야 돼, 이러면.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떠, 이렇게. 그럼 책에는 뭐라고 하면, 야, 얘네들의 최대값 구할 거니? 라고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엔터 치면 안 되죠? 그럼 그걸 끝나니까 이제 두 번째로 큰 함수를 여기다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뒤에다 클릭하고, 빼기. 그리고 왼쪽에 보면 함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함수가 보이잖아. 펼침 목록에 의해서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라지라는 함수를 쓰려고 하는데 저는 없네요. 그럼 함수 추가 눌러. 그것도 통계 함수래. 라지. 그럼 통계 함수를 찾아봐야 돼. 라지가 여기 있다. 라지 여기. 그 함수를 찾아서 확인을 눌러가지고 이때 어레이를 물어봤네. 어레이. 어레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데이터 영역. K는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물어보고 K 2.
그러면 맥시멈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 라지는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여기에 있는 맥스를 선택하고 라지를 선택하면 각각의 기능에 의해서 그리고 뒤에다 클릭하거나 하면 이 결과가 얼마인지 여기 나와요.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맞으면 확인. 아까 우리 수기로 썼던 거.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맥스가 뭔지 라지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통계함수인지 수학함수인지 모른다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딜리트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맥스를 쓰고 라지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는 m a x를 딱 쓰면 최대값 구하는 거래. 오케이, 최대값이구나. 근데 모르고 라지를 먼저 썼어. 그럼 뭐라 그래?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구나. 두 번째로 큰 값. 그러면 큰 값, 제일 가장 큰 값에서 작은 두 번째로 큰 값을 차이를 계산하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쓰면 안 되겠네. 그러면 MAX를 써. 괄호를 열어. 근데 범위를 못 정해주겠어. 어디를 접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FX 누르는 거예요. 아까는 맥스를 처음부터 FX 눌러가지고 그게 통계함수인지 수학함수인지 찾아가지고 맥스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맥스가 수학인지 통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처음 본 사람이. 그러지 말고 는 MAX로 시작할 거니까 MX 괄호를 열어. 그리고 FX를 누르면 MX에 대한 설명이 바로 뜨면서 바로 해결이 돼. 얘가 통계함수인지 이런 건 안 물어보고 함수를 먼저 나열했으니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넘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값을 구하려는 숫자래. 그러면 얘, 컴마, 얘,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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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마 이렇게 구별해도 되지만 통으로 잡으면 편하죠. 그랬더니 대략 90이래. 내가 봐도 90이 제일 큰 것 같아. 그럼 요 뒤에다 놓고 빼기 라지 가로 열고 라지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라지 가로 열었더니 라지가 떴어. 어레이는 뭐래요? 데이터 영역이래. 여기 중간고사. K는 뭐래요? 몇 번째로 큰지를 정할 거래. 그럼 이 쓰면 되잖아. 두 번째로 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맥시멈은 90이고 라지는 88인데 결과는 2다. 맞으면 확인.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라지를 찾고 맥스를 찾으려면 처음부터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맥스를 쓰고 괄호를 열고 FX를 누르면 맥스에 대한 설명이 바로 뜨면서 설명이 해결이 돼요. 맥스를 처음부터 찾아서 쓸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쓰시고 나서 FX를 누르면 된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도 평균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겨운 거를 또 하기가 싫은 거지. 그때 요거 셀을 클릭하면 셀 오른쪽 하단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모난 점. 얘를 자동 포인트라 그래요.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옆으로 끌고 가면 끝. 그러면 이하 동문 똑같이 계산해요. 그 복잡한 거를 다시 계산하려면 싫지. 그럼 여기 보시면 순위를 구할 거 아니에요. 순위를 8번을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 계산해서 자동차역이 쫙 훑으면 한꺼번에 다 나오고, 나이까지 계산한 후에 한꺼번에 자동차역이 하면 순위와 나이가 한꺼번에 나오겠지. 근데 보통 하나씩 많이 나열을 하죠. 오늘 배우신 첫 번째 함수가 맥시멈 라지, 더불어서 미니멈 스몰까지 설명드렸어요. 얘네들은 통계 함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선을 어디 가서 사는지. 생선이야 아이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어물점포는 어딘지 알고 아이들이 찾아오지만 전혀 모르는 마켓에서 집어넣으면 애가 고등어를 사서 가져와라 그러면 고등어 어디서 파는지 다 뒤적거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등어가 뭔지 알면 그나마 찾는데 고등어가 뭔지를 모르는 어린이한테 고등어 한 마리 사와라 그러면 그 고등어가 수산물 코너에서 파는지 정육 코너에서 파는지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꼴이라. 맥시멈이 통계함수인지 수학함수인지 모르니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다 보면 맥시멈은 통계함수구나. 썸 합계 구하는 거는 수학함수구나.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 거는 통계함수구나. 그렇게 알게 되겠죠. 근데 세월이 오래 걸릴 테니까 얘가 통계인지 수학인지 찾지 말고 함수를 먼저 쓰고 괄호를 열고 나서 fx를 누르면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온다. 문제 2번. 평균을 기준으로 수위를 계산하래요. 평균이 어디에 있어요? 셀이 있죠. 거기 셀이. G3부터 G10번째. 순위를 어디다 계산하래? H3부터 H10번째. 근데 무슨 함수를 쓰래요? 평균이 가장 큰 학생이 1이에요. 1위. 그리고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라는 함수도 나왔고, 왜냐면 가장 작은 점수가 1등을 할 수도 있거든? 벌점, 그럼 벌점은 작아야 1등을 하지. 승점, 그러면 점수가 많아야 1등이지만. 그래서 랭크 함수에서는 큰 게 1등인지 작은 게 1등인지 지정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큰 점수가 1등을 하거든? 그건 한번 해봐야지, 뭐. 여기다가 는 R, A, N, K 괄호 열어. 랭크 함수 쓰라고 했으니까 는 랭크 괄호 열고 는 R, A, N, K 괄호 열고 그러면 밑에 뜨죠? 문법이. 넘버가 뭐고 REF가 뭐고 오더가 뭔지를 밑에 쓰라고 돼 있는 거죠. 세 가지잖아. 세 가지. 헷갈려? FX 누르는 거야. 그때 FX를 누르면 돼. 여기 떴네. 랭크 함수는 크기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근데 넘버라는 말은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래요. 그게 뭐라 그랬죠? 문제에서? 내 평균 점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자, 내 점수가 여기 있는데 내 점수가 이 8명 중에서 몇 번째로 큰지 작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REF는 뭐라고 써있어요? REF 참조 영역이에요. 리퍼런스의 줄임말입니다. 리퍼런스. 예. 자,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하든지 석차를 구해야 되는데 엄마 나 5등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전국에서? 아니. 그러면 서울에서? 아니. 그러면 니네 학교에서? 아니. 그럼 니네 반에서? 아니. 그러면 우리 분단에서 몇 명인데? 6명. 그럼 6명 중에 5등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90점을 받았던 100점을 받았던 내가 몇 등이다 라고 하면 3명이 봐서 3등인지 3000명이 봐서 3등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균 점수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77.5라는 점수가 있었는데 얘가 누구랑 같이 시험을 봤는지 1등인 2등인지 알아야 되잖아. 얘네들이지 얘네들. 앞에서부터 블록 잡기가 불편하시면 밑에서부터 블록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오더는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큰 점수가 1등이라고. 큰 점수가 1등이라고. 그러면 작은 점수가 1등일 수 있잖아.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큰 점수가 1등이고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이거는 1 쓰면 돼. 0 아니면 1 쓰면 되니까 1 쓰면 오름차순 순위, 즉 작은 값이 1등이 되는 거죠.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작은 게 있고 큰 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 작은 거에서 큰 거대로. 근데 우리가 성적을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오면 순위로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성적이 작아야 1등이야? 큰 거 1등이야? 대부분 큰 게 1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생략하거나 0을 쓰면 큰 점수가 1등이고 차후에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숫자가 작아야 1등을 하겠죠? 그럼 0 쓰면, 1 쓰면 되고. 하긴. 그런데 분명히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답이 돼요 라고 자동 채우기 훑었어. 여기 점 5등 밑에 점 있잖아요. 얘를 자동 채우기 훑었어. 그랬더니 다 1등이래요. 나보다도 적은 애가 1등이라고 우기고 51.5등 51.5가 난 5등인데 지가 2등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아까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맥시멈? 그리고 이거 지금 했던 거 이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적 셀 주소 지정 방식에 의한 계산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상대 참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만 쓰세요. 상대 참조라는 것만 적으시면 돼요. 상대 참조.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중간고사죠? 이게 중간고사 점수잖아. 중간고사 점수 성적에서 가장 큰 값 빼기 두 번째로 큰 값 이 얘기죠? 이거는 사람이 말하는 거고 이걸 엑셀은 뭐라고 받아들이냐 2의 11번째 셀에서 계산할 때 이거잖아. 여기서 계산하는 거잖아. 여기서 계산하는데 2의 세 번째부터 2의 10번째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건 뭐냐면 위 8개에서 가장 큰 값 이렇게 하는 거야. 빼기 위 8개 자기 자신 위치에서 자기 자신 위치에서 봤을 때 위에 8개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하고 위에 8개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내 오른쪽에 있는 몇 개를 가지고 내 위에 있는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뭐가 있어요? 모니터가 있죠? 그럼 오른쪽을 돌려보시면 여러분 앞에는 모니터가 아니라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거야. 근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중간고사 성적에서 그러거든. 그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순위는 어떻게 돼 있어요? H 세 번째 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계산해야 되잖아. 뭐라 그래요? 평균 77.5가 G7 이거 G7이잖아요. 그렇죠? 내 왼쪽의 값이
내 왼쪽 값 맞잖아. G 세 번째가 아니라 내 왼쪽 거잖아. H 세 번째를 기준으로 봤을 때 G 세 번째는 내 왼쪽에 있는 값이잖아. 값이 왼쪽의 아래 방향 8개 중에서 몇 번째로 큰가? 몇 번째로 크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거였지, 이게 랭크였지. 보세요. 얘가, 요 노란색이 이 8개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5번째로 큰 거 맞네.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내 왼쪽에 있는 얘가 8개 중에서,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내 왼쪽에 있는 애가 8개 중에서. 맞잖아요. 얘는 뭐라 그래? 내 왼쪽에 있는 애가 녹색. 파란 거? 아래 8개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거든. 어떤 거는 위에 8개가 이거로 정해져 있으니까 자동 채우기에서 옆으로 훑었지 않습니까? 훑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얘들 내 위에 8개 중에서 내 위에는 8개 중에서 이건 맞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 왼쪽에 있는 값이 내 왼쪽부터 시작해서 8개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내 왼쪽에 있는 값이 내 왼쪽으로부터 시작해서 8개 중에서 그럼 요 위에는 어디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왼쪽의 값이 여긴 맞아. G 세 번째부터 G 10번째 범위 중에 몇 번째로 크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내 왼쪽에 있는 얘인데 얘가 항상 이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얘는 항상 이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G3부터 G 10번째가 아니라 G3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 8개가 되는 거고, 그럼 아래 8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달러를 꽝 이렇게 찍어줘야 돼. 아까 우리 조건부서식에서 클릭하면 달러가 찍혔잖아요. 꽝꽝.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러면 내 왼쪽에 있는 값이, 내 왼쪽 값이 G3부터 10 사이에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요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지워버려. 다시 해봐야지 뭐. 는 R A N K 가로 열고 누가? 내 점수가 얘는 내 왼쪽 거니까 상대적인 거라서 그냥 클릭만 하면 되고요. 컴마 REF 어디? 이 중에서 근데 이 중에는 나도 있지만 남도 있죠. 이럴 땐 무조건 F4번 키. 그러면 한 개도 안 틀려. 컴마 여기 떴네. 내림차순 오림차순. 우린 내림차순 쓸 거죠? 큰 게 1등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두 개 중에서 위에 거를 써야 될 때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아래 걸 써야 될 때는 꼭 써야 되고. 그럼 0일 때만 안 씁니까? 아니야. 어떨 때는 0이 위에 있고 어떤 애는 1이 위에 있어. 달라. 함수마다. 여기는 더블 클릭하면 0 들어가죠. 0 써도 되고 아예 자체를 안 써도 되고 괄호 닫은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하시면 항상 파란 거는 내 왼쪽에 있지만 녹색 10개, 8개 내 이 G3부터 G10까지
항상 거기 영역을 지정해 준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A의 첫 번째 쓰는 건 뭐다? 이건 상대 참조. 다른 말로 상대 주소. 그 다음에 $A에 $1 쓰는 거는 절대 참조. 다른 말로 절대 주소. 그 다음에 A$1 또는 $A의 1. 아까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썼죠? 달락 앞에만 들어가죠. 이거는 혼합 참조라 그래요. 혼합 참조. 그리고 혼합 주소라고도 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요거는 안 나와요.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물어봐요. 조건부 서식은 달락 앞으로만 들어가게끔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하던 아래로 자동 채우기를 하던 조금 전에는 이렇게 8개를 갖고 다 적고 얘는 나도 있지만 남도 있고 나도 있고 남도 있어요.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민등록번호로 기준으로 할 거거든. 내 것만 가지고. 남의 거는 상관없어. 내 것만 갖고 계산할 거야. 그땐 달러가 안 들어가. 근데 지금은 내 것도 있지만 남의 거를 참조해야 돼. 내 것도 있지만 남의 것도 참조해야 돼. 이럴 때 절대 참조가 들어간다.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떤 함수에서 나오냐면요, 랭크 함수, 그 다음에 VLOOKUP 함수가 있어요. VLOOKUP이나 HLOOKUP 함수에서 절대 참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랭크 함수 나온다. 그럼 달러를 F4번키 눌러 달러가 찍혀야 된다.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함수를 할 때도 해요. 다른 함수 할 때도 합니다. 근데 그런 세밀한 거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하나하나 따져볼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뭔 계산을 하는데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지. 뭐 상대 참조가 뭐고 절대 참조가 뭐, 헷갈려. 그래서 함수가 어렵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겠지. 몇 번 하다 보면 그러려니 끄떡끄떡 그런 거예요. 그러려니. 예. 요거 한번 해보죠. 자, 다른 시트에 다른 데다 다른 데다 이렇게 해놓을게. 여기다 시급이 예를 들어서 7,500원이래. 오늘 3시간 일했어. 또 5시간, 4시간도 일하고 10시간도 일하고 5시간, 6시간도 일하고 몇 시간도 일하고 이렇게 시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시급을 줘야지. 그 시급에 따른 당일 금요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간이고 이건 시간이고 이건 시급이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시급에다 시간을 곱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는 함수가 아니고 시간에다가 곱하기 시급을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3시간 일했으니까 7,500원 곱해주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10시간 일했으니까 7,500원 곱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엔터를 치고 자동 채기하면 난리 나요. 얘 90만원 받아가. 3시간 일하면 22,500원인데 4시간 일하면 90만원 받아가. 4시간 일, 또 위에 있는 4시간은 한 푼도 못 받아가. 말이 안 되죠? 자, 보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왼쪽 거 곱하기. 위에. 맞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 곱하기. 위에인데 없네? 그럼 빵 곱하는 거, 빵.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 곱하기. 시급이 22,500원이 됐어요, 별지에? 남부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얘는.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래? 시급이 22만 5천원짜리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얘를
7시간 일하고 10시간 일하고 2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하면 똑같이 자동 채우기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2시간 일하고 1260만 원 받아가 이상한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게 뭡니까? 왼쪽 거는 곱하는 거 맞죠? 내 왼쪽 거는 곱해주는데 저 시급은 항상 저 자리에 있잖아. 남도 있고 나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시급은 그 자리에 있는 걸 곱해야 되겠죠? 그때 F4번키. 왼쪽 거 곱하기 시급 자리. 그러면 이제는 유형이 없지. 그럼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거 이게 아니라 어떤 계산은 그냥 위에 거만 갖고 쫙 계산하면 되는데 어떤 애는 왼쪽 것도 있고 남의 것도 있고 내 것도 있고 내 거 남의 것도 있고 하니까 내 거는 왼쪽에 있으니까 그냥 자동 채우기 내려가면 따라서 왼쪽에 내 거다라고 인식하는데 남의 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 정해져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위치에. 걔네들은 낮게든 여러 개든 간에 F4번 키 눌러 달러가 꽝꽝 찍혀야 된다 이게. 그럼 정확한 답이 나온다 하는 거죠. 지금 이거 계산할 때 Vlookup 함수가 들어갔어요? 무슨 뭐 랭크 함수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함수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곱하기만 했잖아요. 이럴 때도 절대 참조가 들어간다. 절대 주소가. 근데 우리 시험에는 랭크 함수나 Vlookup 함수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왜냐면 랭크는 아까 보신 대로 나도 있지만 남도 따져야 되고 Vlookup은 내 거를 다른 동네에서 찾아야 되거든. 막 나를 다른 동네에서 막 찾아야 돼. 그러니까는 이제 달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게 많죠. 그러나 자동 채우기를 안 할 때는 달러 키를 F4번 키가 안 들어가도 된다. 요 순위 하나만 구하래. 요 순위 하나만 구하래. 요거 하나만 구하래. 그럼 달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다. 자동 채우기 하는 것 때문에 달러라는 표시를 넣을 거냐 말 거냐가 나온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3번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나이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 계산하는 거는 간단한 산수 계산법인데 뭐 여기서 잘라오고 저기서 잘라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처음이니까는 헷갈리는 거지 하다 보면 뭐 그러려니 어려운 건 아닐까 이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